요즘 이제 전셋값의 상승이 좀 눈에 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당분간 이게 전세 가격이 더 오를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2+2 이제 전세도 매물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또 공급에 따른 새로운 주택이라든가 새로운 공급량이 좀 없는 가운데서 좀 집중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좀 오를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올 이제 7월 16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네요. 이번 주부터 올 연말까지 이제 사전 청약이 이제 계속 상당히 관심을 끌 걸로 보여집니다. 청약을 받으신 분들, 받았다 하더라도 또 받았던 분들이야 문제가 안 되는데 소수이기 때문에 더 내 집 마련을 청약으로 하시는 분들 전세 쪽으로 더 몰려서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되고 이런 지역이 전세값이 올라 그러면 좀 더 비싼 지역은 비교에 의한 가격 상승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또 약간의 전세 어떤 그런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세 사시는 분들 뭔가 좀 억울함이 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시는 분들의 어떤 그 방향을 좀 한번 좀 다른 방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반대편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은 전세는 살면서 왜 전세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못할까라고 지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떤 청약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청약 이거 쉬운 문제 아니죠. 청약하려다가 무주택 15년, 17년 하신 분들 지금 많이 있죠. 최소 7, 8년 무주택은 기본입니다. 이제 전세가 이제 계약갱시 청구권지 생겨가지고 2%, 2+2년 살고 2년 더 산다고 하죠. 전세도 이제는 무조건 4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 혹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전 세계에도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이 전세, 이거 전세 활용해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착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고, 전세는 짧게 살수록 짧게 사신 분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쩌다 청약 받은 사람들은 성공하겠지만 대부분 청약을 못 받으신 대다수의 분들은 상당히 좀 피해가 예상이 된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 이유를 들어보면 거의 1000가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거 한 7가지 정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신혼이니까 당연히 전세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혼 때는 당연히 돈을 좀 적게 갖고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신혼 때 전세 살려고 합니다. 이것을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 때 만약에 말이죠, 뭐 24평형 또 30평의 좋은 집에 전세금 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전세 사는 분들이 꼭 갖고 있는 게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뭐 80%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 돈도 얼마 없으면서 이자부터 냅니다. 그래서 전세 사는 이자. 이것은 전세 이자 사는 거죠. 그래서 반전세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신혼 때 굳이 아이도 아직 없고 그 하나 보여주는 거 때문에 굳이 신혼 때부터 좋은 집에서 전세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신혼 때 정말 자금도 없고 여유자금 없어서 사랑만으로 결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돈이 없어서 전세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핑계일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굳이 비싼 데 가서 돈이 없어서 해야 됩니까? 수도권 가서 살면 안 됩니까? 출퇴근 거리가 뭐 다 무조건 30분, 1시간 거리 돼야 됩니까? 뭐 지금 현재 그러면 저쪽에 뭐 동탄이나 뭐 파주나 일산 뭐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 뭐 돈이 없어서 전세 살고 돈이 없어서 그쪽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적어도 무언가 내가 신혼 때부터라도 내 집 마련하겠다.
그리고 남들보다 잘 살겠다는 목표가 좀 흔들리는 분들이 아닌가. 목표가 있다라면 신혼 때부터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혼 때 뭐가 좋죠? 직장 생활 좀 하다가 시작을 하죠. 신혼은 뭐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 가자마자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직장 3년, 2년만 다니면 신용대출도 나옵니다. 그리고 적금도 어느 정도 2, 3년 동안 모은 것도 있겠죠. 결혼하시면 또 둘이 신혼 때는 또 아이도 출산 전이기 때문에 둘이서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들 부부 있죠. 그래서 신용대출 또 2배로 나옵니다. 물론 신용이 안 좋아서 안 나올 수도 있겠고 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전세 사는 이유가 1000가지가 이유가 넘기 때문에 그냥 좀 대부분 우리 요즘 가장 많이 있는 현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신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희생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냥 정말 가장 아름다운 뜨거운 거 이거 있잖아요. 러브 갖고 살 때 이때 사랑만 느끼고 산다면 좀 헐한 집도 그리고 좀 멀어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는 그리고 조금 더 고생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혼이니까 당연히 전세를 산다. 요것도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되짚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보면 아직 돈이 좀 적어서 매입할 돈이 없으니 저축해서 모아가지고 매입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지금 적금을 모아서 사겠다. 그때 다 돈을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겠다. 본인은 전세 살면서 이 전세 사는 거 누구를 위한 거죠? 이거 집주인을 위한 겁니다. 특히 전세 놓고 내 집 주택 하나를 놓고 직장 사정상, 자녀 교육상 멀리 가서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2주택, 3주택 이상 분들이 자기 집을 살 거 살고 집 사가지고 전세 놓는 거가 많이 있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전세 산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세를 사는 겁니다. 본인은 예를 들어서 아직 살 돈이 없이 저축해서 산다. 그런데 전세는 자기가 5억에 살고 있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또 대출도 받아요. 그러다 보니 대출 없는 분들도 많으세요. 또 5억 전세 사시는 분들. 대출 받는 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전세 사시는 분들이 물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전세 자금 대출을 많이 하시는데 전세만 굉장히 고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대출 5억에 살았던 사람들 불과 3, 4년, 2, 3년 전 보시죠. 예를 들어서 집값 8억짜리 전세 5억에 살았어요. 근데 집값은 15억에 됐는데 전세값은 8억, 9억 됐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2년 살았으니까 나가라고 해요. 그랬더니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해서 더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집은 15억짜리가 17억 되고 전세값은 12억. 나중에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정사정 하다가 전세값이 못하려 그러면은 내가 전세 부분을 월세로 내겠다라고 해서 올려주죠. 월세 올려주는 것도 전세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저축해서 살 때가 되면 그 시기에 가격이 더 올라서 살 돈이 더 부족해진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은 집주인을 위해서 집주인의 그 집값 올리는 거에서 기여하는 분들이 많다. 지금 현재 특히 우리나라가 이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우리 직장인이나 이런 1, 2번 해당되신 분들은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매달 얼마씩 모아가지고 한 5년 모아서 살려고 하니까 또 올라가서 못 사고 전세값만 올려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도 살지 못하고 밀려납니다. 왜? 전세값이 비싸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치 않은 곳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전세값이 오르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정말 오를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세 더 이상 살지 마시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1, 2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집 마련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 부분은 좀 전세 살 수밖에 없죠. 살고 싶은 지역이 따로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은 A 지역인데 직장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녀 학교 문제로 B 지역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 삽니다. 이건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only 전세만 삽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다가 사놓고 그리고 나서 전세를 주고 자기가 사정이 생겨서 생긴 지역에 전세를 살면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살고 싶으면 사지도 않고 아무 물건도 없고 본인은 전세 살고 있죠. 살고 싶은 지역은 분명히 더 상급지거나 더 좋은 지역이니까 전세값도 더 많이 오르고 매매값도 더 오르겠죠. 자기가 살고 싶지 않은 지역은 전세값 덜 오르고 매매값 덜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덜 오르는 거에만 익숙해져서 이 지역을 간과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한 5년 지나서 봤더니 이 집과 모은 돈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경우 있죠. 그럴 때 하는 소리가 뭐죠? 아, 그때는 전세 끼고 내 신용대출만 받아도 살 수 있었는데라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3번처럼 살고 계시는 분들 정말 살고 싶은 지역에 지금 매매가가 얼마고 전세값이 얼마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 형편이 되신다면 사놓고 전세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체크한 가격이 5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사결정이 잘못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우리 인간사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죠? Decision making. 네,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의사결정 체계가 발달이 돼야만 잘 삽니다. 그냥 항상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가 생각한 게 무조건 옳다고 해서 자기만의 길, 독일병정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지금 맞는지, 자기가 지금 의사결정하고 있는 것이 혹시 틀리지는 않는지,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셨습니다. 3번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격이 내릴까 봐 아주 타당한 이유이죠. 가격이 내가 살 때 가격이 내릴까봐 내가 전세를 살고 내려서 사야지. 아주 타당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를 사야 됩니다. 내리니까. 과연 이러한 지역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전국에 내릴까봐 사지 말아야 될 지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굉장히 많이 내릴 지역, 왜 이 지역만 열심히 보시는 것입니까? 이게 문제죠. 물론 가격이 내리면 사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내렸어도 사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내리기 때문에 이런 데는 평생 전세 살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평생 전세 살 지역이 많이 있죠. 이따가 3분법으로 나누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이 계속 내릴 지역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계속 전세 살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 내 판단이 맞다라면 오를 지역도 있음을 생각하시고 오를 지역에는 내가 굳이 가서 안 살아야 되니까 더더욱 투자하기가 좋고 집을 마련하기 좋죠. 이럴 때는 나는 내릴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니 내 자녀분들이 여기 안 산다라고 가정하시는 분들은 좋은 지역, 오를 지역에 사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자녀를 생각하십니다. 자녀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내릴 지역에 산다라면 우리 자녀들도 내릴 지역에 살게 하지 마시고 좀 오를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30대 때 직장 생활에서 시작했더니 60대 나는 계속 가격 내릴 지역에 전세를 살아왔어.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집은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전세 예를 들어서 1억에 시작했고 2억, 3억이 됐다라면 다른 지역은 집 한 채 가격이 10억, 15억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0대에 전세 하나 끼고 퇴직금 4억, 3억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면 그게 내 재산의 전부여서 내 자식들은 직장 사유로 결혼 사유로 상위 지역에 갈 때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내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2세들만이라도 오를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이분들은 좀 아주 약간 이건 좀 병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 집을 사? 천지가 집들인데 그런데 남산 위에서 내려봤더니 내 집, 내 한 평도 없어요. 항상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이 사는 곳은 천지가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인구가 많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다른 나라에서 일을
많이 해봤고 또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공부는 미국에서 좀 해봤는데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미국의 땅이 천지가 넓었어요. 천지가 넓어. 그런데 왜 그 넓은 땅을 두고 다운타운에 모여서 왜 도심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왜 비싸게 살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뉴욕은 안 가봤어요. 그러나 LA나 샌디에고 쪽에서 이렇게 보면 다운타운에서 가서 란초 맞춰서 하는 데는 가격 뭐 10만 불도 안 가는 5만 불이면 살 수 있는 집을 굳이 안 사고 다운타운 가셔가지고 뭐 20만 불, 30만 불 집을 살까?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됐어요. 부자들은 응집된 모이는 곳에서 돈 쓸 데가 없어서 집 갖고 사치한 사람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그들이 과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어떤 커뮤니티, 그들만의 어떤 그 모여서 사는 군집성을 좋아하는구나. 뭐 캐나다, 뭐 몬트리올, 뭐 밴쿠버가 많이 오르니까 몬트리올 많이 올랐다고 5배, 6배 올랐다고 하는데 캐나다가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오를까요? 소위 무언가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천지가 집인데 그냥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이 눈을 좀 바꿔서 내 집이 없다. 천지가 집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이 천지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목표 하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5번째, 이분들이야 뭐 큰 문제가 없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인데 소득이 많으니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집을 안 산다, 전세 산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뭐 걱정은 안 해요, 저는. 그러나 어느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다. 가슴이 철퍼덕하고 내려앉습니다. 내가 소득이 많아서 될 줄 알았더니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살 집, 우리 자녀분들이 살만한 집을 갔더니 전셋값도 높고 내가 살 집이 없더라. 내 소득 갖고는 안 되더라. 내가 3년 전, 4년 전 마음만 먹었으면 살 집이 굉장히 많았는데 라고 후회를 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걱정은 안 하지만 마음적으로 후회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 왜? 수많은 기회가 지나갔는데 나만 집이 없더라. 그리고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을 못 샀고 살려는 집이 없더라. 그러더니 어느 순간 55세, 60세 접어들어서 은퇴 세계에 접어들어서 이제는 나에게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젊음도 없고 젊음도 사라졌구나라는 순간 가슴이 철퍼덕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은 상담이 필요해요. 상담. 목표를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상담을 받아서 마음의 세계, 마음가짐의 세계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지만 가슴이 철퍼덕 내리는 분들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요거 많죠. 뭐 선모 씨부터 해서 일본이 어떻고 뭐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죠. 인구가 줄어서 집들이 남아돌지 않을까, 집값 폭락할까, 인구 절벽인데 대세 하락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정신과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인구가 줄면 내릴 때가 있고 보합세를 유지할 때가 있고 오를 때가 있다라는 걸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걸 보려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반드시 가격이 내립니다. 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 없어지고 직장 없어지고 또 사람들이 직장이 한쪽으로 모여들죠. 서로 모여들 때 그 지역은 오르고 그 줄어든 데는 내린다라는 걸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대한민국에도 닥쳐올 미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동경은 가격이 올랐고요. 주변에 있는 40개 신도시는 내렸습니다. 제발 요 40개 신도시만 보고 요걸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피해 다니지 말고 정점을 좀 보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신념인 것 같아서 신념을 좀 바꿔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을 우리 시청자님들은 좀 3분법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가격 하락 요인이 많이 있고 조정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15년, 20년이 흘렀을 때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3분법으로 오를 지역 그리고 보합 지역
조정받겠죠. 그다음에 내릴 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목표로 하는 지역이 오를 지역이라고 한다면 전세를 끼어서라도 사놓고 내릴 지역 가가지고 싸니까 전세, 월세 살면서 여기 요 사놓은 거 지켜보시면서 언제든지 돈을 좀 벌어서 입주하려고 하는 노력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합세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인구가 없어지겠죠, 주변이. 그러면 보합세를 유지하는 지역이라도 가격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가격 상승 지역들을 잘 탐지하시고 관찰하셔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전세 흐름, 전세와 매매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가격입니다. Y축, X축은 연수입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현재 내렸더니 매매 가격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은 낮게 깔리죠. 아무래도 매매가보다 전세가 낮으니까 깔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시점에서 가격은 한 예를 들어서 5억이었고 전세가 3억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5년 지났더니 전세가 5억 매매가가 됐죠.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2억이 남아 돌아서 또 투자하거나 아니면 팔아서 내가 저축한 돈을 모아가지고 또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더니 한 5년 들었더니 전셋값이 오히려 매매가보다 넘어가는 걸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이하고도 특이한 우리나라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의 이 전세 제도는 일제 시대 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잘 활용한 시기죠. 활용한 시기는 우리나라의 태동기, 소위 새마을운동 할 때 초가집을 없애고 아파트를 지어댈 때 아파트가 잘 안 팔리니까 전세 끼고 팔고 그럼 못 모르는 사람들은 사놨고 그 사놨던 집들이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 요즘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성냥갑대기라고 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아파트의 모델이 지금은 다른 여러 선진국에도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다. 효율성도 있고 살기 편한 부분도 있고 또 이 지역 자체를 중심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분들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정말 지금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 혹시 나의 신용과 그리고 좀 나의 담보대출 능력을 가지고 혹시 내 집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